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관련주입니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사조시푸드가 11%, CJ시푸드가 9%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주입니다. 일본이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치매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한국파마가 8%, 나이백이 3%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맥신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에 이어서 신소재 맥신이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인테크가 21%, 티플렉스가 23% 급락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의료 AI 관련주죠. 딥노이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승 배경이 뭘까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 자체 의료 AI 개발과 병원에서 직접 자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AI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주력 상품으로는 뇌동맥류 AI 영상 판독 솔루션인 딥뉴로와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솔루션인 딥팩토리가 있습니다. 딥뉴로 같은 경우 최근에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이 됐고요. 비급여 적용으로 의료 AI 매출이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동남아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미국 및 유럽 진출도 준비해서 내년에는 해외에서도 매출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세 종목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금이라도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지 딥노이드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오늘 내년 매출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주가가 보면은 7월 대비 2배 정도, 그리고 8월에만 30% 정도 상승한 모습, 좀 많이 올랐죠. 네. 아직 의미 있는 실적 기록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갈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좀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들어서 기관과 투신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어요. 우상향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오름세 중에 단기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조정 시 접근하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연쇄 회로 기판 관련주죠. 대덕전자 주가가 급등 후에 한동안 조정을 좀 보였어요. 네, 대덕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이 실적 예상치를 굉장히 하회를 했어요.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둔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메모리용 기판 출하량이 감소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고성능 GPU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고성능 GPU에 들어가는 핵심이 바로 HBM 들어보셨죠? 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이와 관련된 반도체 미세공정 장비주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거와 같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고성능 PCB 기판을 말하는 겁니다. 대덕전자는 FCBGA라고 하는 초고성능 PCB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2024년, 25년 컨센서스를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실적이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 대덕전자에 대한 접근 전략도 세워주시죠. 업황 부진으로 지난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덕전자의 FCBGA에 대한 투자 계획은 바뀌지 않아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반도체 기판의 공급 부족 이슈랑 그리고 주로 FCBGA 기판 부족이 좀 심각한데요. AA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고성능 칩의 수요 증가로 FCBGA도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와 내년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FCBGA 물량이 본격화가 되면은 수익성 회복을 가능할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주가가 조정받은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인상가입니다.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금 관련주인 인상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파동에 또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소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일염 소금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네. 이전에도 급등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돌아온 직후 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보는 걸로 이제 최종 절차에 시동을 좀 걸었었어요. 오늘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제 증시가 한 차례 출렁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시금 천일염 그리고 소금, 수산물 관련주가 또다시 급등세를 타서 오를 그럴 확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월에도 관련 이슈로 인상가 주가가 무섭게 치솟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 6월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었죠. 그때 네. 이제 방류를 위한 일부 작업이 완료가 되고 시운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소금 수요도 굉장히 늘게 됐고 천일염 소금 관련주들이 여기에 테마로 묶여서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이후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주가도 급등전 제자리로 좀 복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네. 오염수 방류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지금에 테마성으로 더 오를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인상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가까이 네.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발로 많이 뜬 종목을 공략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측정이라든지 방사능 정화와 관련된 후발주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한 후발주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서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